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미국 경제 전망과 연준의 통화 정책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내 다우존스 지수에 이어서요.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의미가 어디 있을까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미국의 그 3대 지수가 있습니다는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보다 더 의미 있는 지표가 바로 스탠다드 푸어스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월가의 가장 관심이었었는데요. 네. 마침내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사상 최고치는 우리가 보면 과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는 나스닥 지수가 주도가 됐습니다는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지수의 기록에 이어서 S&P 지수인데요. 그만큼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전통적인 국내 증시에서 얘기하는 굴뚝지에 해당되는 수출과 제조업이 많이 올라서 사실상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마 S&P 지수의 사상 최고치 의미를 아마 이런 쪽으로 좀 해석하는 시각들, 이런 것이 지금 월가의 CPTV라든가 이런 데서 강하게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렇게 인터넷 매체 보면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 방송에 그런 것을 제가 생생하게 들어보면 그런 쪽의 의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변화를 그들의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시간을 맞춰달라 이렇게 방송 전서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S&P 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미국의 방송들이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은 역시 이번에 다우지수에 이어서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정책적 요인이 많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역시 이 본행 기장의 일관된 통화정책 기조,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시기에 맞는 3단계 경기부양책 이런 정책적 요인이 추가돼서 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역시 올해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최고치 행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항상 각종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이 혹시 거품이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요. 얼마 전에도 비이성적 과열이 아니다. 기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다시 월가에서 부각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오늘 자연스럽게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일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비이성적 과열 문제 이것이 아주 격렬하게 TV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생하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하나의 시사점은 사실 지금의 주가 상승세는 모두가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지금의 경기 여건보다는 분명히 주가 상승세가 이렇게 빠른 것은 모두가 비관론자든 이렇게 낙관론자든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1996년의 11월 달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11연속 지속하는 모습과 함께 그때 당시에도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11연속 기록했을 때 그린스펀이 얘기했던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가 월가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S&P 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그 논쟁이 굉장히 과열되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왜 이게 월가에서 주목되냐면 당시에 그린스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진단한 이후에 미국의 주가가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굉장히 거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논란이 지금 거세되고 있는데요. 이 논쟁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미국의 증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률과 같은 경제 여건이 많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 참여자들도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좀 시각이 엇갈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전문 투자가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할까 궁금한데요. 워낙 또 이 부분도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이번에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한 15일간에
미국의 그 방송들 나오는 것을 매일 새벽 방송 이렇게 쭉 지켜보면 대체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파버라든가 빌 그로스라든가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미국 증시가 아주 혼란스러운 것을 겪을 것이다 하는 이게 비관론을 계속해서 진단한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돈을 잘 번다는 또 돈을 잘 벌더라도 워렌 버핏처럼 남의 도움을 주는 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상당히 상대방의 투자자를 혼란시켜서 돈을 번다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례적으로 그 중립기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투자 전략가다 하는 사람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상당 부분 시장에 대해서 신중함보다는 월가에서 오늘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눈에 익었어요. 그리고 낙관론자 보면 버핏이라든가 그린스퍼이드가 오닐 이런 분들이 낙관론을 치우는데요. 그러면 월가의 참여자들은 어떤 쪽에 관심이 갈까 했을 때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번에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이러한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들의 얘기, 토론 논쟁에 일반 참여자들은 어떤 쪽에 무게를 둘까 하는 것을 지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우지수가 이런 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반 투자가들이라든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선 낙관론의 무게를 두는 시각이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사실 면밀하게 이렇게 방송이라든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매체 같은 게 이렇게 그날 얘기 나오는 것은 이런 흐름을 잘 감지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을 통해서 2주 동안 이러한 세계적인 전략가 얘기는 인터넷에 나오긴 합니다는 그 견해에 대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그 분위기를 감지할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청자분이 아마 상당 부분 이렇게 향후의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참조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항상 이제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준의 이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번에 그 다우존스 지수가 그 다음에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정책적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거품 논쟁, 비이성 잘 논쟁이 있을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주가 상승이 정책 요인, 그중에서도 통화 정책 요인이 가장 큰 요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향후 증시 함락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역시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난주에 열렸었던 3월 연준회의에서 버냉큐장이 아주 힘주어서 종전의 통화정책 기조를 이렇게 대강조한 거거든요. 더더구나 양적 완화정책 조기 논쟁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하도 혼탁한 기조를 치를 때 이때 책임자에 해당되는 버냉키장이 아주 TV 화면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우리 자료화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 자료화면이 똑같은 게 나오는데요. 사실 현지의 3월 연준 회의에 나온 버냉키장의 자료화면 보면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만큼 논쟁에 대해서 재정립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이 혼란스럽고 시장에 읽혀질 때 이게 양적완화 정책 조기 논쟁과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느슨한 종전의 정책 추진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정책 당국자의 책임은 뭐냐?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릴까 오를까 했을 때 오히려 회의를 끝나고 얘기하시는 책임자께서 더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아주 책임자께서 강하게 입장을 종전에 입장들을 얘기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정책 당국장에서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내용은 아마 이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체로 금리 유지한다, 양적완화 정책 조기 논쟁 있을 수 없다, 양적완화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용의 목표를 중심을 둔다, 지금 현상이 거품은 아니다 하는 이런 쪽에 강한 인상을 피는 것은 아마 우리 정책 당국자 입장 관련돼서 상당 부분
대조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오른 주가가 거품이다라는 어떤 시각이 좀 강해지다 보면은 당연히 반드시 또 떨어질 거다라는 이상의 예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또 우세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고 위기에 지금 과제에서 7분 응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잘 이용하는 것이 지금 엄동선언, 글로벌리그의 엄동선언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해먹었던 믹스액 금리라든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지금 경기 회복에 싹이 막 난 그린슛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책 기조를 바뀌거나 거품이 발생했을 때 이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 그린슛이 옐로우 위즈가 시든 잡초가 되고 가을에 풍성한 맺을 수 있는 골든골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의 그 경기 여건에 비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에 대해서 거품을 인식한다면 자,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것을 미국의 현지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본인들이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건 맞죠? 왜냐? 거품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소가 된다. 과거에도 정책당 입장에서는 거품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것은 생활대로 경제 여건대로 맞춰준다 하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거품은 이렇게 붕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고 지금 돈을 걷어들였다간 옐로우 위즈가 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종전의 입장을 재천명한 거 지금의 경기 상태에서 재정도 여유가 없고 금리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계의 부의 효과에 의해서 민간 소비를 증대시켜서 경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주가가 경제 여건과 개입되면 주가를 다운시키느냐 아니면 경제 여건을 끌어올리느냐 했을 때 지금은 후자 입장에서 경제 여건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책 변화를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정책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거거든요. 정책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또 정책 목표가 변할 때는 이런 각도에서 보면 버냉키 장이 또 오바마 정부가 지금의 거품에 대해서 종전처럼 내리느냐? 그렇지 않다. 부의 효과에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정책 변화를 잘 읽으시고 여기 나오셔서 거품이 된다. 종전처럼 떨어진다. 이런 시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참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과연 미국 앞날이 어떨 것인가 당연히 관심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찜찜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시퀘스터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지요? 네. 오늘 유난히도 진행자의 그 발언 중에 찜찜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던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찜찜하다는 얘기가 아마 이 방송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CKS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치 미국 경제가 붕괴되는 쪽으로 굉장히 어둡게 봤던 그게 바로 한 달 전에 여기 나왔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얘기했던 사항들입니다. 뭔가 마무리가 안 된 듯한 좀 느낌이 근데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정책에 이렇게 설립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CKS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 경제가 어렵게 한다. 그 사람들 것처럼 어렵게 한다. 하는 상태에서 CKS 정책 기반을 마련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CKS라든가 이런 문제는 미국 경제의 어떤 완충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든 미국의 경기를 붕괴를 시키는 이런 정책 쪽으로 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CKS 문제에서 그때 말씀드릴 때 그러한 정책 입안 과정을 생각해서 일본 사람들이 마치 미국 증시가 어렵고 미국 경제가 어렵고 하는 식으로 해설하는 시각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관한 시각이 됐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CKS 문제에서 미 연준 입장에서도 종전의 전망치를 0.1%포인트 정도 낮추는 지극히 미미한 영향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각도를 아마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보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CKS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의 경기 회복세, 완만한 회복세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들은 향후 증시 앞날과 관련해서 비교적 낙관론에 힘을 싣고 월가의 시각들도 시장 참여들도 갈수록 낙관론에 힘을 얻어가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이 다우 지수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비교적 좀 낙관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